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5학년 친구들을 만나고 있네요. 자, 벌써 9단원입니다. 제목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예요. 자, 글을 읽을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글을 읽을 것인가? 내 마음대로 고르는 건 아니죠. 뭔가 고르는 방법이 있겠죠? 자, 무엇에 따라서 글을 읽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핵심 어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어는 설명입니다. 설명. 사실 지금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내용을 잘 이해하면 설명을 잘 들은 것이죠. 자, 설명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서 설명을 찾으면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 우리 지금 교과서 9단원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도록 선생님이 밝혀서 말해주고 있죠. 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설명이 오늘의 핵심어일까 궁금한데요. 오늘의 핵심 개념 만나볼까요? 첫 번째 개념은 글을 찾아 읽은 경험 나누기입니다. 자, 글을 찾아 읽은 경험이 있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교과서 읽는 거요? 근데 그뿐이 아니고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어떤 글을 언제 찾아 읽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책을 봤는데 제목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읽을 수도 있고, 또는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찾아 읽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친구가 이 책 되게 재밌어, 한번 읽어봐, 이렇게 알려줘서 읽은 경우도 있고, 또는 학교 숙제를 하려고 책을 찾아 읽은 경험도 있겠죠. 그래요. 우리 생각보다 생활 속에서 책을 찾아 읽는 경험이 정말 다양합니다. 자, 우리 정말 다양하게 책을 찾아 읽을 수 있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목적에 맞게 찾아 읽으면 좋은 점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이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찾는 거야. 이런 목적에 맞게 책을 찾아 읽으면 찾고 싶은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읽고 싶은 책을 알맞게 찾아 읽을 수 있고요. 궁금했던 점이나 전에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글을 찾아 읽은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어떤 글을 어떻게 찾아 읽으면 좋을지 또 떠올려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개념입니다. 글의 종류에 따른 읽기 방법. 자, 이제 필요한 책을 찾아서 읽는데 그때그때 찾아 읽은 글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글은 설명하는 글도 있고 어떤 글은 주장하는 글도 있고, 비슷하게 설명하는 글이라 하더라도 기사문을 읽는데, 또는 비슷하게 주장하는 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광고문을 읽는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글의 종류에 따라 읽기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읽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글의 종류부터 알아봐야죠. 자, 글의 종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과 글의 종류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목이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라면, 이 글은 이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구나. 이렇게 글의 종류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의 글이다. 그렇다면 이 글은 미래 사회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주장하는 글인가 봐.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제목을 보면 우리 친구들 글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글의 내용도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떤 글을 읽을 때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글의 종류나 내용을 짐작해보고 읽으면 훨씬 더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미리 알아보고 읽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닌 느낌이 들어서 익숙하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 읽기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죠. 자, 먼저 설명하는 글, 우리 앞서 핵심어에서 봤잖아요. 어떤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는 게 설명이라면, 이렇게 말한 것을 글로 쓰면 설명하는 글이죠. 자, 그렇다면 설명하는 글은 설명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대상에 무엇을 자세히 설명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대상에 어떤 특징을 설명을 해주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글을 읽어야 하고요. 대상을 보고 이미 아는 것을 떠올려 보고 또 새롭게 안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쵸? 뭐 예를 들어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 정보문이다. 그렇다면 정보문의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아는 것. 나 그래, 이게 정보문의 찍어 가지고 선생님 강의를 본 적이 있어. 뭐 아니면 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이렇게 정보문의 있는 거 찍어 가지고 물건 정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이미 아는 것 떠올려 볼 수 있고, 또는 새롭게 한 것. '아, 정보문의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누구나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새롭게 안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읽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장하는 글은 어떻게 읽는가? 주장하는 글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주장과 근거가 드러나 있어야 하잖아요.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또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서 읽는 이를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무작정 뭐 많은 얘기 했겠지, 이렇게 설득이 될 것이 아니라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알맞은지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고 비판적인 태도로 읽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아유 뭐 교과서에 있는 주장하는 글이니까 다 좋은 말 했을 거야. 글쓴이의 생각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에요. 내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비교를 해보고 비판적인 안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핵심 개념과 관련된 교과서 활동 만나볼까요? 첫 번째 교과서 활동은 글을 찾아 읽은 경험 나누기입니다. 지윤이가 나오죠. 글을 찾아 읽은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면 삼국시대가 궁금해서 역사책을 찾아 읽었어 라고 합니다. 그래요.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책을 찾아 읽을 수 있죠. 또는 드론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책을 찾아보았어. 드론의 구조와 원리라는 책을 찾아 읽고 있네요. 뭔가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우주의 신비? 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서 호기심을 느낍니다. 제목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책을 읽었어. 라고 했고요. 인터넷에 검색하고 있네요. 인터넷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찾아 읽었어. 그러니까 꼭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글을 찾아 읽은 경험이니까요. 글로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찾아 읽은 경험이라면 다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생활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은 글을 찾아 읽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냥 뭐 어디 안내문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읽은 거 이런 것도 다 글을 찾아 읽은 경험이 돼요. 어디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무슨 전시회를 갔을 때 안내문 읽잖아요. 거기서 안내문 잘 읽고 하라는 대로 해야 우리가 제대로 관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글을 찾아 읽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궁금했던 것을 알게 되겠죠. 드론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책을 찾아보면 드론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책을 찾아보면 드론은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잘 모르는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전에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고 잘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글을 찾아 읽은 경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글의 종류에 따른 읽기 방법 알기와 관련된 교과서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글은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라는 제목의 설명하는 글이에요. 글의 특징은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인 정보 문의의 뜻과 모양, 사용 방법, 특징 등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글쓴이가 정보 문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보 문의가 무엇인지 그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다. 그리고 모양도 설명합니다. 네모 모양 안에 검은 선과 점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보 문의의 이제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데 정보 문의 이전에 막대 표시를 썼어요. 막대 표시는 숫자 20개를 저장할 수 있대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와, 정보 문의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숫자는 무려 7,089개. 한글은 1,700자 정도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정보 문의는 일부를 지워도 사용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정보 문의의 새 귀퉁이에 그 위치를 지정하는 문양이 있어서 정보 문의를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으로 정보 문의를 찍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정보 문의를 찍어요.
그러면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한다. 그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하죠.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는 정보 문의로 할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문 광고에 있는 정보 문의를 찍으면 3차원으로 움직이는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 책에 있는 정보 문의를 찍으면 등장인물이 튀어나와 책의 정보와 줄거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자료나 작품을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 문의에 설명을 담아 제공하기도 한대요. 자,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예로 개인정보를 담은 명함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정보 문의에 대한 글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인데, 자,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이 글을 읽는 방법,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 중에서 이미 아는 것을 떠올리거나 새롭게 안 것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정보 문의를 보거나 써본 경험을 떠올리며 읽는다면 이것은 이미 아는 것을 떠올리며 글을 읽는 것이겠죠. 정보 문의의 종류와 사용 방법 중에서 몰랐던 것을 파악하며 읽는다면 이것은 새롭게 안 것을 찾으면서 읽는 것이 되겠죠. 자, 설명하는 글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의 주장하는 글이에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들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 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자, 일단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주장과 근거부터 파악을 해봐야겠죠. 주장은 그래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고요. 그에 대한 근거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두 번째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근거로 제시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고 주장하는 글이에요. 자,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그 방법에 맞게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읽어보면 먼저 글쓴이의 주장 파악해 보라고 했죠. 바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자고 했죠. 바로 근거는 세 가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세 번째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알맞은 근거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하고는 다르게 미래 사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지금하고는 다를 것이다라는 근거.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서 같은 점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미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달라진다.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이 글에 나옵니다. 이런 의견은 옳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같은 점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비판하는 태도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변화에 부드럽게 대처하려는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좀 의심스럽다. 꼭 늘 대처를 해야 되나? 그냥 변화는 변하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않나? 모든 변화에 일일이 다 대처하는 것. 그럼 나의 주관이 없이 그냥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와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글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읽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알 수 있죠. 이것은 마치 우리 음식으로 생각해 보면 한식과 양식, 한식을 먹는 방법과 양식을 먹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일단 사용하는 그 물건부터 다르죠. 한식을 먹을 때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양식을 먹을 때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방법이 다르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에 따라서 알맞게 사용을 해야 음식을 맛있게 즐길 수가 있는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은 그 특징이나 또는 내용이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방법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눈에 후루룩 정리를 해보면 우선 글을 찾아 읽은 여러 가지 경험들 떠올려 봤어요. 다양하게 글을 찾아 읽을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필요한 글,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찾아 읽으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또 효과적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글의 종류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어요. 설명하는 글은 설명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이 정확한지 판단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바로 점과 선으로 만든 암호와 같은 글이고요. 주장하는 글은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비판하는 태도로 읽으라고 했죠. 바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와 같은 글이 그렇습니다. 글의 종류에 따라 읽기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있는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만나봐야겠네요. 자, 오늘의 퀴즈는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봐야 돼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것. 정답은 그렇죠. 근거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생각해 보는 것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고단원 내용, 이어지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